요즘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환율 소식, 특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과연 원달러 환율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간략하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EP 위클리 스페셜입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이 감사함을 보답하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먼저 환율이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환율이 왜 중요한지 금융시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어떠한지 살펴본 다음 향후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환율의 정의는 양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국제표준표기법으로는 기준통화를 앞에 적고 그 다음 슬러시를 적고 자국통화를 뒤에 적는데요. USD/KRW, 흔히 말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가 달러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어느 나라에게나 중요한데요. 이러한 달러의 가치는 달러 인덱스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달러 인덱스란 달러의 가치를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지표인데요. 6개국 통화는 유로 57.6%, 일본의 엔 13.6%, 영국의 파운드 11.9%, 캐나다 달러 9.1%, 스웨덴의 크론의 4.2%, 스위스의 프랑스 3.6%와 같은데 경제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설정했으며 2020년 11월 20일 기준 92.39입니다. 이 달러의 역사및 인덱스에 대해서도 사실 해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의 경제 상황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연합 및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달러를 마구마구 찍었지만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더 많이 찍어내고 일본에서도 더 많이 찍어낸다면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달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정으로 넘어갈게요. 각 나라의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아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변동환율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1997년 당시 고작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 원화의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었던 상황까지 겹쳐서 기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신용도 하락으로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환 보유고로 지속적인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정환율제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외환 보유고, 국가 경쟁력이 없는 이상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먼저 환율이 하락하였다. 이 말은 원화가 강세다. 즉 원화 가치가 높다. 원화의 평가가 절상되었다. 달러가 약세다. 달러가 싸졌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을 골고루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원화 약세, 원화 가치가 낮다, 원화의 평가가 절하되었다.
달러가 강세다 이런 표현들과 같다는 점 꼭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환율 왜 중요한 걸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원달러에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초콜릿 한 개가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도 동일하게 1,000원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현재 환율이 1,000원당 원달러니까 원달러에 미국에 수출되겠죠? 그럼 미국 마트에서 기타 비용은 다 없다고 가정하면 원달러의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한 달 사이에 2,0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초콜릿 한 개에 1,000원인데 이것을 수출하려고 보니 우리나라 돈 1,000원이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달러만 받고 수출을 하게 되었다 치고 미국에서는 한 달 전과 똑같은 초콜릿인데 0.5달러에 5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1달러면 2개를 사게 되는 겁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말로 원화 가치가 하락,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같은 상품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오르게 되어 수출에 유리한 면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는 또 안 됩니다. 똑같은 환율 변동 상황에서 수입을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원달러 하는 감자칩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달러에 1,000원일 때는 수입된 감자칩을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환율이 원달러에 2,000원이 되면 동일한 감자칩인데 2,000원을 주고 먹어야 합니다. 즉,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상승하게 되어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렵지만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라의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럼 간단한 원리를 알아보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금융시장도 환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와 달리 투자금이 커지게 된다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게 되죠. 100만 원에서 10% 수익을 내봤자 10만 원으로 수익률로 본다면 은행 적금의 5배 수준이겠지만 사실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본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소고기 외식도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액을 10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1% 수익 또는 손해만 발생한다 해도 1억 원입니다. 평균의 직장인이 숨만 쉬고 몇 년을 모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기에는 정말 작게 느껴지는 수익률의 채권 시장이 상상도 못할 규모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외국인 B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B씨는 현재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후에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우량주를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달러를 환전하여 1,500원으로 A 주식 한 주를 사고 1년이 흘렀습니다. A 주식은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한국 시장이 매우 호황이 유지되어 원달러에 1,000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A 주식 한 주를 매도하고 1,500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였습니다. 주식에서는 수익도 손해도 없었지만 원달러는 어느덧 1.5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의 가치 변화 없이도 50% 수익이 발생해 버린 것인데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시점의 환율 또한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또한 환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현재 원화의 가치는 어떤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차트입니다.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환율인데요. 중간에 주황색으로 그어진 것은 추세선입니다.
장기간 추세를 본다면 1150원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환율 추세라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급등을 한 이후 2009년 9월 다시 1150원 수준으로 왔다가 2014년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약세로 1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위기로 3월 한때 1300원 근방까지 올랐던 환율은 6월 이후 하락을 이어나가 현재는 1117원 수준까지 왔습니다. 강력한 하락 추세로 1100원도 깨질 뻔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장중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현재 1달러당 1117원 수준으로 왔습니다. 원화의 가치 상승은 사실 위안화의 가치 상승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비중이 GDP 대비 40% 이상인데요. 세계 평균인 25%보다도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수출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즉 중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6월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원 수준에서 11월 현재 6.5원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수준에서 1100원 근처까지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종속 변수의 3년치 원화 환율, 독립 변수의 위안화 환율을 놓고 단순 회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Y절편은 47.3, 베타는 175.6, R스퀘어 값은 0.78, T 통계량은 52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통계적 해석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화의 움직임을 위안화의 움직임이 78% 설명할 수 있고 위안화가 1원 움직일 때 원화는 175.6원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안화가 원화의 변동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써 6월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그중 큰 요인은 위안화와 강하게 연동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금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동학개미라고도 불렸죠. 11월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3월에는 역대급의 기록적인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환율과 가장 민감해야 할 외국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6월부터 보면 5월까지 약 3조 9천억 원의 매도를 하였으나 6월부터는 1조 2천억 원 순매도, 7월에는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하였고 8월에는 약 2조 8천억 원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순매도 폭이 점점 작아지다 11월에는 5조 4천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현 시점에서 올해 가장 큰 순매수를 보였으니 증시가 더욱 상승할 거라 봐서 매수를 한 것인지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 매수한 것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명목 환율 말고 실질 실효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환율은 명목 환율이며 명목 환율에서는 원화 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허나 실질 실효 환율은 명목 환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각각에 대한 원화 가치의 변동을 무역 비중과 같은 적절한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종합 산출한 명목 실효 환율에 국가 간 물가 상승률 차이까지 감안한 환율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준 시점 대비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통화 가치가 고평가, 100 이하이면 저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차트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질 실효 환율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빨간색 한국을 보면 2009년 92 수준까지 내려갔다 2018년까지 113 수준까지 상승, 그리고 다시 1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015년 130,
이후 12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95 수준까지 내려갔다 2019년에는 120 근방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하락하여 2019년 80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양적 완화 및 경제 침체의 영향 같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2009년 이후 꾸준한 하락 추세로 2019년 93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차트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2020년 6월부터입니다.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은 122 수준에서 125 이상의 수치까지 상승. 이와 반대로 미국의 실질 실효 환율은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연동이 크게 되어 있어 6월 이후 상승하여 108 정도까지 상승하여 있습니다. 이로써 원화 가치의 상승의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홍남기 장관은 외환 시장에 대해 구두 개입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잠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장기적인 환율 추세로 본다면 1150원 정도가 평균적인 환율로 볼 수 있는데 현재 1117원인 수준에서 정부가 유지를 하고자 한다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반대로 흘러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인 이 시점에 개입을 한다면 시중의 달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달러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펼쳐진다면 달러가 더 풀리게 되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죠. 이 골든타임을 맞추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자꾸 미뤄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더블딥이 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인터뷰를 보면 더블딥이 올 수도 있어 90조 원의 현금을 만들어놨다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투자에 있어 파급력이 큰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 달러 지수는 6개국의 통화 바스켓에서의 상대적인 가치라 유럽연합, 영국, 일본 이 3개의 나라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향후 회복이 이 나라들보다 빠르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경제 회복이 더 빠르다면 달러의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다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의 하락이 더 커서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진다면 위안화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짧은 영상 안에 담으려다 보니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나간 부분이 많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매주 찾아오는 위클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내용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엑시트 플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